안녕하세요. 저는 해킹 예방 AI에 대해서 소개할 생물환경화학과 이준우입니다. 발표는 먼저 제한 배경과 필요성을 페르소나와 POV-HMW를 통해 설명하고 기존 서비스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구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킹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의미와 같을 텐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해킹을 막기 위해서 해킹 방지 AI를 생각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컴퓨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해킹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피해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해킹 방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직업은 방송회사에서 홍보기술팀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으로 설정을 했고, 특징은 취업 1년 차인 사회 초년생이므로 회사 생활에 적응 중이며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적응 단계에 있어서 동료들 간의 사회생활에 치여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인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인트 오브 뷰를 정리했습니다. 홍보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환 씨는 SNS를 통해 요즘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곧바로 캐치해야 하는 직업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보환 씨 명의로 된 모든 SNS 계정이 해킹당하여 SNS 계정을 복구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정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새어나가는지를 파악해주고 빠른 속도로 SNS 계정을 복구시켜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How might we HMW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 자신의 정보가 해킹되었는지 어떻게 바로 캐치할 것인가, 이걸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해킹되었는지, 그리고 해킹된 자신의 정보들을 어떻게 빠르게 복구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해킹된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해킹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킹 피해를 받기 전에 해킹되었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킹으로 이미 피해를 봤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자신의 계정으로 복구시켜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킹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 기술도 그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암호화 및 접근을 제어해서 보안의 기능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와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히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존 서비스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는 센트리폭스라는 이 서비스를 조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AI와 머신러닝을 탐지해서 악성 행위와 위협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랜섬웨어와 제로데이와 같은 공격을 대응해서 가장 대표적인 해킹 공격 방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서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포함하는 환경에서도 보안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독창적인 서비스는요.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오프라인 보호, 최신 위협 대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먼저 탐지하고 그리고 침입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는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고 위협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되면서 실시간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갱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능과 아이디어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평소 행동을 분석하면서 이상 징후를 먼저 탐지하고, 그리고 최신 정보 수집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해킹 기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을 때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기술도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맞춤화 기능 강화, 이거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약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iOS와 안드로이드와 같이 이런 맞춤화 기능을 강화시켜서 사용자의 폭을 늘리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동화 기능이라고 하면 이 자동화된 대응 기능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닌 발생한 위협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격리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화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데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고 나서 이 앱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바로 이 사용자의 행동이 분석되면서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사용자의 기록을 이렇게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 사용자의 기록을 탐지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상 징후가 탐지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걸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현 방향입니다. 먼저 이 AI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이티브 앱을 통해 이 앱을 구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iOS와 안드로이드와 같은 사용자의 폭을 넓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는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클라우드페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WAF는 웹 애플리케이션 상에 동작하는 그 방화벽인데요. 전체 웹사이트 중에서 14%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스는 그 사용자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분야이고요. 이 방어 서비스를 한국 기준에서 이용하면 월 5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페어를 통해 미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 딥러닝 및 기계학습을 지원하면서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강화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